자신감을 올려주는 간단한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강철 멘탈이 되려면 이 7가지만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강철 멘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기록하는 방법을 습관화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하게 합니다. 근데 기록하는 거에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오늘 했던 일을 나는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할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가게가 안 되면 뭘 하냐면요, 대부분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다가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잘 되는 가게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때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저기는 어떻게 해서 잘 되지? 그런 것만 해요. 이제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감을 올려주는 간단한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강철 멘탈이 되려면 이 7가지만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강철 멘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기록하는 방법을 습관화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트럭장사 사관학교에 오셔도 이분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시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잘 안 됐거나 좀 안 좋은 일이 겹치셔가지고 여기까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이미 빚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이분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을 올려주는 건 누가 옆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게 해요. 그리고 기록하게 합니다. 근데 기록하는 거에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오늘 했던 일을 나는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목표가 아예 이제 없다면 매일 저녁에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매일매일의 목표를 세운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단은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해야 될 일과 내가 그날 한 일들을 그날 저녁에 싹 자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그래요. 시간대별로 따다다다닥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느꼈던 일 밑에다가는,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 오늘 좀 아쉬웠던 일, 이런 거를 시간대별로 내가 일어나서부터 이런 걸 다 리스트를 적고 마지막에다가는 그런 걸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룻밤을 이제 저녁 때 이제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내가 오늘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는 일이 없는데 더 피곤해져요. 근데 이렇게 적게 되면 시간대별로 내가 안 해도 돼야 할 그 일들을 함으로써 시간을 헛되이 보낸 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었는지, 내가 오늘 하루에 그런 것들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바쁘게 굉장히 사는 거죠, 하루를.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매일매일 이 습관이 되면 헬스장을 가서 운동 정말 하기 싫은데, 오늘 정말 하기 싫은데 벤치프레스 한 개라도 더 하고 몸이 힘들어요. 몸은 힘들은데 이상하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 오늘 몸은 힘들었는데 뭔가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다음날 되면 내 몸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더 안 피곤해요. 제가 운동선수를 했었잖아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해서, 운동선수들도 알백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힘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만약에 다리에 알이 베겼다 그러면 다리만 집중적으로 해요. 때로는 올라가서 엎드리라고 그런다면 올라가서 이렇게 밟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덜 아파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더 아파요. 이게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낮아졌으면 이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하루를 바쁘게 살면요, 스스로가 습관이 되면 자신감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들과 비교할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가게가 안 되면 뭘 하냐면요. 대부분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다가 뭐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잘 되는 가게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때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저기는 어떻게 해서 잘 되지? 막 그런 것만 해요. 자꾸 그게 비교가 되니까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막. 아,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난 자영업이 체질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을 뭐 지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 그 가게가 잘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자꾸 부러워하고 비교하게 되면 나만 더 초라해질 뿐이에요. 그런 걸 비교하는 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되지? 그래서 리스트를 그 전에 저녁 때 적으라고 한 것도 안 되면 가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리 가게를 진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막 닦는 거예요.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장사들 잘 되는 것만 보여요. 저 가게, 저기 오늘 뭐 닭고약게 오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 생각만 해요. 저거는 내가 파는 물건은 아닌가 봐. 이게 요즘 철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안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그 트럭 장사를 하기 전에 저도 과일 가게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과일 가게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잘 됐어요, 저는. 제가 했던 가게들은. 물론 제 직원으로 했을 때. 제 그 특징이 뭐냐면 제가 가게를 오픈할 때 가게 자리 보러 갈 때 특징이 뭐냐면 이마트, 그때 당시에는 이마트, 조그만 이마트들 아니면 홈플러스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익스프레스가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펼쳐나갈 때였거든요. 그런데 옆에만 가게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왜 거기다 만들었냐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빼먹어도 우리 가게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오는 손님을 우리 가게로 오게 만들까를 고민한 거예요. 때로는 좀 얄미운 짓도 했어요. 만약에 그 대형마트가 뭐 전단 행사를 해요. 그 참여를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침 일찍 바구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깔려있는 참외들 지금이야 봉다리에 담겨져 있는데 행사할 때 예전에는 막 부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자토마토도 막 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싹 좋은 것만 걷어와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팔기도 했어요. 더 싸게. 어떤 걸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내가 지금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남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내가 당장 나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꾸준하게 못해요. 정말 그게 단점인데 꾸준하게 못하는 대신에 이거 하나는 잘해요. 저는 일찍 일어나는 거는 정말 잘해요. 아침에 조금 더 남들보다 내가 기존에 7시에 일어났다면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시간에 TV 켜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내 스스로한테 무슨 나한테 투자되는 시간이 되게 내가 발전될 수 있게 투자되는 시간을 1시간 정도를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아침에 명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뭐 명상하기가 조금 힘드시다 그러면 눈 감고 자신이 정말 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업된다 막 텐션이 올라간다는 음악이 있어요.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산호라면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 OST 뭐 이런 걸 들으면 기분이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들어놓고 제 스스로가 막 최면을 거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오늘 해낼 수 있어. 오늘 하루는 정말 바쁘게 움직일 거야. 오늘은 무슨 일을 해낼 거야.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운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런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웃으십시오. 항상 웃으십시오.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저희 트럭 장사 사관학교 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사하시는 사람들은 광대가 되라고 그래요. 배우가 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웃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싫은 소리를 했다고 거기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같이 대거리를 한다든지 맞대응을 한다든지 또 단속반이 너무 심하게 해서 맞대응을 하다 보면 내 손해예요, 결국은. 그리고 손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물건 뭐 안 좋았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거기에 감정을 소모해버리면 오히려 내 장사만 망칠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웃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장사하는 입장이니까 때로는 물건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럴 땐 좀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죠. 어머니 광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배우가 언제나 웃을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항상 때로는 배우도 슬픈 표정도 지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어머니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게 어머니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AS에 듣게 오늘 이거 갖고 나오시냐고 힘드셨죠. 내가 이거는 갖고 나오신 수고 했으니까 제 마음의 성의의 표시예요 라면서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절대 웃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빨리 잊으셔야 돼요. 감정 소모를 빨리 없애야 돼요. 자꾸 그거에 미련을 두면 내 감정만 흐트러지고 내 장사만 망칠 뿐이에요. 지난 일은 바로 잊어야 돼요. 1초 뒤도 지난 일이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5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걸 가지십시오. 바른 자세. 바른 자세라고 그러면 장사할 때 보시면요. 트럭 장사들을, 특히 저는 뭐 과일 가게도 운영하지만 트럭 장사분들한테 이제 코칭을 해드리고 저희가 사관학교 학생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바른 자세에서 바른 생각이 나와요. 앉아있을 때도 바르게 앉아있고, 물론 트럭 장사는 앉아있으면, 장사하시는 사람이라면요, 앉아있을 생각하면 안 되죠. 항시 서 있어야죠. 제가 처음에 장사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계속 서 있으면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바르게 서 있어가지고 손님들한테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집중 시간을 늘리십시오. 장사에 집중하는 시간.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그래야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한 5분 하다가 딴짓하고, 5분 하다가 핸드폰 보고, 10분 하다가 TV 켜고, 10분 하다가 끌적거리고 메모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게 중독이 되잖아요. TV가 바보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제가 학창 시절에 어머님들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TV 보고 있으면 야, 저거 다 바보 상자야. 왜 그러냐면 뇌를 마비시키거든요. 생각하는 뇌를. 그냥 보고 웃고 모든 걸 다 충족시켜 주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틀어놓고 하시면 거기서 말 듣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생각하는 뇌가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생각하는 뇌의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 멀리 하시고, 장사할 동안만. 저는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운전할 때나 아니면 이런 거 강의를 듣거나 이럴 때 시간을 따로 나눠요. 그래서 메모할 건 메모하고 하죠. 그래서 장사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7번째, 내 자신감을 올려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서 가장 힘들고도 가장 간단한 방법. 그거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인간관계. 당신이 지금 만나시는 그분들이 과연 내한테 도움이 될까? 사람을 손익관계를 따서 만난다는 게 참 너무 그렇지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항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만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에서 한 명만 진정한 친구가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좀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금방 물들게 돼 있어요. 저도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을 항시 말을 하면서 욕도 섞어서 얘기하고 하는데 대화를 하고 나면 즐겁지가 않아요. 항시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리고 시샘이 많죠. 남이 시샘하고, 남이 잘 되는 걸 좀 싫어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먼저 정리를 해요. 싹 리스트에서 정리를 해요.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러 가는 시간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들떠 있어요, 기분이. 이런 사람들은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얀색은 검은색에 굉장히 물들기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컵에 빨간색 잉크를 풀고요. 거기다 아무리 흰색물을 투입을 한다고 해도 그건 빨간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양의 흰색물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옆에 가 있으면,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10배, 20배를 투입을 해야 그게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신감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고 자존감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내가 얻는 게 없는 거죠. 제가 망했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요,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아요. 제가 연락을 해도. 덕분에 저는 인간관계를 싹 정리했어요. 아주 몇몇 친구, 친한 친구 몇 명 빼고, 그리고 제가 장사하면서 참 이 사람 괜찮다는 사람들 빼고는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들하고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저 새끼 저거 인간관계 더럽네 저거,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군대 전역을 했어도 지금 25년이 거의 다 됐는데도, 25년이 뭐예요? 30년, 27, 8년이 됐어도 지금도 만나는 고참 선배들도 있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술로 허비하는 시간이 없고,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만나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좋아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좋아하거나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만 지키셔도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